페이크다. 초보 틴터들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추천해 주신 도구. 질문이 참 의문인데 무슨 도구 써요? 의문이긴 한데 요즘 도구들이 너무 잘 나와요. 도구 파는 쇼핑몰도 두세 개 괜찮은 데가 있어요. 헌팅 도구라고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는데 모양만 보고서는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또 잘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구를 웬만한 거 다 주문해도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되게 다양한 도구를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구를 써라 저 도구를 써라 라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도구 또 그 작업자들이 하는 차들이 어떤 분들은 벤츠 BMW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현대 기아차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리 모양에 따라서 쓰는 도구들이 조금씩 자기한테 맞아야 하기도 하고 도구의 길이라든가 마무리하는 연장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도구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뿔헤라라고 하죠. 플라스틱 헤라, 뿔헤라를 쓸 때 조금 다양하게 한번 써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좌측을 스퀴즈 할 때 바퀴 깊은 좌측 운전석 모서리를 잡아주는 도구를 한번 각도를 맞춰서 휘어서 해봐라. 그것이 조수석 갔을 땐 또 방향이 바뀌거든요. 우측으로 휜 헤라, 좌측으로 휜 헤라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그 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뿔 헤라 같은 경우도 좌측 우측용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좌측 우측 다 쓸 수 있는 헤라와 좌측용 우측용 헤라를 만들어 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 도구들 보면은 길다란 헤라가 나와요. 왜냐면 유리가 너무 크니까 손이 닿지를 않아요. 그냥 억지로 허리를 굽혀서 자꾸 헤라 질이라고 하는데 스퀴징을 하다 보면은 허리도 아프고 팔도 무리를 해서 굽혀야 되고 하다 보면 아마 뭐 관절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를 긴 헤라, 짧은 헤라, 또 10cm 헤라, 9cm 헤라, 예를 들어서 마칸이나 까이엔 같은 경우 그 앞유리, 쪽유리 있죠. 요만한 유리. 근데 바킹이 너무 깊고 유리가 깊이 있어갖고 뿔헤라 이렇게 생긴 헤라로는 헤라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 사이트 들여다보면은 마칸 까이엔만 할 수 있는 헤라도 팔아요. 뭐 저도 주문해서 갖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꼭 삽자루처럼 생겼어요. 요만한 헤라, 3cm짜리 헤라. 그 헤라 하나 있으면은 2, 3분 만에 끝날 거를 그 큰 헤라로 각도도 맞지 않는 거를 집어 넣어갖고서는 하겠다고 닿지 않는 부분은 근데 물이 또 흥건하게 물도 안 빠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구 서칭을 많이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도구를 다양하게 쓰는 것을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주는 사례는 못 봤어요. 저도 못 찾아봤는데 직접 한번 써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검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샴푸로도 잘 시공하고 있는데 네. 슬리머 글라신트 예. 강조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지. 베이비 샴푸는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틴트 슬리머의 일종입니다. 베이비 샴푸 아마 존슨앤존스에서 루마 본사에 제일 큰 회사가 그 루마라는 회사 아닙니까? 루마 미국 CPF 본사에다 감사패 아니면은 거기다 큰 인사를 해야 돼요. 모든 교육에서 베이비 샴푸를 써라라고 한 얘기는 일반 세제에는 염소나 탈지제 성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척력이 있는 세척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윈도 필름의 그 접착제하고 물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세척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본드를 미세하게 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척력이 있는 그 염소 성분, 알코올 성분을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존슨앤존스의 탑엔토라는 제품을 보면은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몸도 씻을 수 있는 아기들용 세제거든요. 거기에는 염소 성분이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요. 나쁜 성분이 없다 뿐이지 틴트용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틴트 슬리머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윈도 필름의 접착제가 유리하고 만났을 때 이 접착제 성분 때문에 따다다닥 붙는 성질 있죠? 요거를 따다다닥 붙지 않게 하려고 미끄러지는 성분을 만들려고 최초에 시작된 게 미끄러지는 성분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가 있었을까요?
트리오가 있었어요. 퐁퐁이죠, 퐁퐁. 보시면은 너무 잘 미끄러지죠. 지금도 세상에서 썬팅하면서 퐁퐁보다 더 좋은 거 없다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잘 미끄러지죠. 근데 윈도 필름에는 천적입니다. 야, 윈도 필름에다가 그런 성분을 써주면은 시공 당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얘가 자꾸 자외선을 받고 태양 열을 받으면은요, 내부적인 그 구조가 빨리 깨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염소 침착물, 그 다음에 첨가제, 또 알코올 침착물들이 그 안에 쌓여 있다가 자외선을 받으면 빨리 태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베이비 샴푸는 기억을 안 하시고 그냥 샴푸를 쓰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샴푸에도 세정력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분히 들어있을 가망성이 높으니까 일반 샴푸를 쓰는 것보다, 또 요즘 퐁퐁, 참존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참존은 그런 인체 친화적이다 해갖고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나쁜 성분들이 조금 양이 줄어들었다 뿐이지 거기 사용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퐁퐁도 써도 사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샴푸를 써도 안 되고, 트리오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름의 고유의 어떤 수명이라는 게 7년이다, 5년이다 있으면은 그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특히나 퐁퐁을 쓰면은 색이 빨리 없어져요. 여러 가지 나쁜 현상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고요. 글라스니스에서 만드는 윈도 필름, 요거에는 그런 성분을 싹 뺀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성분만 남겨놓은 거죠. 계면 활성제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세척력이 있는 그런 성분을 빼고 미끄러지는 성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베이비 샴푸만 해도 스퀴징을 한 다음에 필름이 자꾸 움직여요. 틀이 딱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움직여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해서 스퀴징 했는데 움직이니까 이쪽 틀하고 이쪽 간격하고 이쪽 간격하고 또 틀어지죠. 그걸 또 억지로 틀다 보면 또 본드 자국이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베이비 샴푸도 좋지만 윈도 틴팅에 최적화된 올가, 윈도 틴팅 전용 용액을 써 주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지가 자꾸 들어간대요. 아무리 조심해서 들어간다는데 너무 많으니까 노하우 3가지만. 아, 너무 많으니까 노하우 딱 3개만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 청소할 때 물을 사용해라. 보통 그냥 슬리머나 뭐 세정액으로 청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세정액을 뿌려서 스크래핑 할 때는 쓰시지만 맨 나중에 청소하는 어떤 순서에 물을 한번 사용해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틴트 용액을 쓰면은 거기에는 그 거품이 있어요. 거품 하나가 남으면 그 안에 먼지가 있을 가망성도 꽤 있습니다. 스퀴징을 하면서 거품이 한 점 한 점 남아 있으면은 거기에 먼지가 들어있을 가망성이 있죠. 그 먼지가 거품의 그 점도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물은 점도가 없죠. 먼지가 물을 머금으면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물이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죠. 두 번째는 유리에다 부착하기 전에 모든 동작을 간소화시켜라. 움직임을 최대한 적게 해라. 그 움직임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필름의 움직임입니다. 필름이 한번 부착이 되면은 유리와 필름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이로 뭐 어느 쪽에서든 먼지가 이렇게 흘러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유리를 생각한다면은 염유리 붙일 때 청소를 여기 15번 했는데 왜 가운데 먼지가 들어갈까요? 15번 했는데 그렇게 스크래핑하고 그렇게 청소를 많이 했는데 왜 가운데 먼지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거는 필름을 붙인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하는 그 동작에서 팔랑거리는 거죠. 필름이 팔랑거리면서 테두리에 모서리에서 들어오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최소화해라. 세 번째는 염유리도 꼭 성형을 해서 시공해라. 보통 곡이 없다 그래서 염유리를 그냥 성형하지 않고 그냥 시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유리들은 다 곡이 꽤 많이 있어요. 좀 빨리 시공하려고, 또는 그냥 헤라로 옆에 뜨면은 다 스퀴징을 다 하면은 이렇게 곡이 있으면 이렇게 에어갭이 생겨요. 에어갭이 생기는 거를 그냥 헤라로 잡아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염유리의 먼지가 기둥 5cm 이내에 있는 그 먼지라면 그거는 성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먼지의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필름은 유리에 부착됐을 때
테두리, 상단, 하단에서 일체 뜨는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뜬 거를 잡으려고 헤라로 딱 밀죠. 밀어서 한 번에 잡히면 괜찮은데 또 타고선 들어오는 그 순간에 테두리에 있는 먼지가 2개, 3개씩 그냥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와요. 그래서 옆유리 시공할 때도 성형을 살짝 해준 다음에 들어가줘라. 요게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장 선팅이라 그러죠. 뭐 네. 주차장이나 아니면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딜러 출고장 네. 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때 쓸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방이 딱 막혀져 있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공기 흐름이 적은 깨끗한 장소가 작업 환경이 좋은 곳이죠. 전시장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차도 이동하고 배터리 방전되지 말라고 또 중간에 시동도 걸고 연기에 사람들 작업자 왔다 갔다 하고 먼지 흐름도 되게 많은 곳에서 시공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퀄리티의 한계라는 것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이 먼지를 무조건 벗겨야 되는데 벗길 때 흐르는 먼지가 따다닥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무조건 먼지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조명이 아주 환한 조명이어야 돼요. 전면에 있는 먼지 1개, 2개가 정면에 걸렸을 때 1시간 반 동안 노력한 거를 다 포기하고 또 필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공에서 청소할 때 먼지도 보이지 않는 조도가 낮은 곳에서 시공을 하면은 뭐 한계라는 건 있겠죠. 사실 먼지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그걸 제거하진 않아요. 먼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곳에 예측해서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측해서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특히나 실내 전시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면은 전면 유리 같은 경우는 이면지를 유리의 외부에서 뺏겨 갖고 말아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벗기지 않고 그냥 밖에서 말아 갖고 안에서 풀면서 바로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측면에서 제일 고민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짝의 사이드 꺾임 현상입니다. 또 꺾이는 그 부위에 들어가는 먼지가 절대적으로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화 트림을 뜯는 경우도 있고 내장재를 뜯어내고 다 뜯어내요. 시공 물론 깨끗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새 차니까 고객의 허락 없이 내장재를 뜯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영상 중에서 옆유리 할 때 꺾이지 않는, 나름 꺾임이 적게 하는 그 시공법이 있습니다. 그 시공법을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방법이 지금 하고 있는 밖으로 꺾어서 이면지를 이만큼 남기고 밖으로 꺾어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다가 익숙한 그런 방식을 바꿔서 반대로 꺾는 방식을 하시려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익숙하게 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